사천시에는 1992년 교토시 코무덤 흙을 한 항아리 봉안해와 안장하고 세운 귀무덤 위령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안에서 사천시는 귀무덤, 남원시는 코무덤이라는데요. 사천시와 남원시는 무슨 근거로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주장할까요? 분명히 어느 한쪽은 국민을 상대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느 쪽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임진왜란 때는 전리품이 목에서 귀로 바뀌었는데 사람에게는 귀가 두 개 있어 공을 부풀릴 염려가 있어 정유재란 때는 코만 베어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정유재란 때 축조된 교토시 무덤은 당연히 코무덤인데요. 그럼 임진왜란 때 베어낸 귀가 정유재란 때 베어낸 코와 섞였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임진왜란은 조선의 귀를 빌려서 명나라를 침략하는 것으로 전리품은 귀백이었고 정유재라는 조선 남부지방 사도를 빼앗는 목적의 전쟁으로 전공물은 코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은 3년으로 임진왜란 때 1년 2개월, 정유재란 때 1년 10개월 정도입니다. 서로 목적이 다른 두 침략전쟁 사이에 약 4년간의 강화교섭이라는 휴전 기간이 존재하기에 하나의 전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가 1593년 6월 진주성 정도였으니까 1597년 9월 28일 교토시 코무덤 축조 시기와 4년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베어낸 귀가 교토시 코무덤에 섞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1597년 9월 교토시 코무덤 축조 당시 승려들의 일기가 있습니다. 1596년부터 1626년 사이 다이고사의 승려 주고가 쓴 일기인데요. 1597년 9월 27일 오늘 고려인의 귀와코 대불의 서준문 옆에 묻고 오산 승려들이 시아기 공양을 올렸다. 다음은 코무덤 축조 후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승려 400명을 모아 공양을 주도했던 승려 슈타이의 일기입니다. 소고쿠사 주지 슈타이 외에 여러 승려가 쓴 일기인데요. 1597년 9월 28일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쇼코쿠사 주지 슈타이는 소토바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소토바란 코무덤 위에 오른 탑과 같은 의미로 나무 판자에 공양글을 적어서 무덤 뒤에 세우는데 고인을 공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히데요시가 보시어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비심을 깊이 하였으니 이에 따라 오산 청중에게 명하여 그를 위에 봉분을 쌓고 이를 코무덤이라 이름 짓는다. 날짜와 내용도 다른 이들의 일기를 근거로 귀와 코로 다르게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로 보이는데요. 날짜가 틀린 주고의 일기보다는 400명의 승려를 대표해서 코무덤 공양글을 직접 쓰고 공양 법회를 총괄 감독한 슈타이의 일기가 좀 더 사실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1597년 6월 15일 히데요시는 대마도주 가신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부산에 급파하여 조선이 아직 굴복하지 않은 것은 전라도와 충청도가 흔들리지 않은 까닭이다. 우키타 히데이에를 자군의 대장으로 하고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봉으로 하여 전라도에 가서 별을 베어 식량으로 하고 성을 공격한 후 충청도로 들어가라. 일본군은 조선인의 목을 베지 말고 병사 1인당 코 한 대씩을 베서 소금에 절여 보내라. 선봉장 가토 기요마사의 가신이었던 야마모토 야스마사의 진중 기록에는 임진년에 주로 귀를 잘랐지만 조선인의 코를 자르기 시작한 것은 정유재란 때부터다. 히데요시의 명령이니 남자, 여자, 아기까지 코를 잘라 매일매일 소금에 절여 두었다. 정유재란 때 해군 대장 도도 다카토라의 가신 나가노 기타에모는 조선인의 코를 자르기 시작한 것은 정유재란 때이다. 코베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 영수증과 고 감사장입니다. 정유재란 때 히데요시가 조선에 파견한 군 감찰들은 장수들이 배워온 코수를 점검하여 코 영수증을 써주고 코베기를 경쟁시켰습니다. 히데요시는 해당 부대장들에게 코 감사장을 써보내 전투를 격려한 것입니다. 정유재란 때 코영수증의 실체를 한번 보시죠. 구로다 나가마사는 30세의 나이로 정유재란 때
3번 부대를 이끌고 출병하였습니다. 우군에 합류해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북상하면서 코를 베기 시작하여 충남 직산 전투로 북상하지 못하고 남하하면서 코를 베어받은 코 영수증 12장이 있습니다. 모리가에 가신 기카와 히로이에는 정유재란 때 모리군의 별동대를 지휘하여 1597년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받은 코 영수증은 9장입니다. 베어낸 코는 18,350개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기카와 가문서에 기록되어 있네요.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으로 출병했고 정유재란 때는 아들 나베시마 가츠시게가 4번 부대를 이끌고 1597년 8월 21일부터 10월 사이 1901개의 코를 베어 코 영수증 6장을 받았다고 가문서에 기록되어 있네요. 기와 코 무덤 관련 자료를 연대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97년 9월 27일 승려 주고는 일기에 귀와 코라고 했고 9월 28일 승려 슈타인은 공양글에서 코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도시대 초기 조선 외교사절이 남긴 기록에는 1607년 경섬은 코무덤, 1617년 이경직과 1624년 홍인줌은 귀와 코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1642년 에도시대 어용학자 하야시 라자니 코베기는 야만적이라고 하여 귀무덤으로 왜곡합니다. 1684년, 1689년, 1754년 에도시대 출판물에는 귀무덤에는 귀와 코가 묻혀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1909년 일본 국사학자 동경제국대학 교수 호시노 히사시는 여기에 묻힌 것은 귀가 아니고 코라고 주장합니다. 1997년 9월 28일 교토 코무덤 조성 400주년 한일학술 토론회에서 한일 연구자 모두 코무덤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토론자 나카오 히로시 교토조영예술대 명예교수는 기카와 가문서와 나베시마 가문서에서 코 영수증은 있으나 귀 영수증은 한 장도 없는 것으로 미뤄 코무덤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귀와 코를 동시에 주장하는 쪽은 교토시 무덤에 묻힌 것이 귀냐, 코냐를 떠나서 임진왜란 때 귀베기, 정유재란 때 코베기라는 기록을 근거로 어느 것을 사용하던 취지는 동일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베기와 코베기 명령 사이에는 4년 넘게 휴전이 있었고 귀와 코를 함께 묻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확히 코무덤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1. 히데요시의 코베기 명령서, 2. 조선 출병 장수들의 진중일기, 3. 코영수증, 코감사증, 4. 귀영수증이 없다는 것, 5. 교토시 코무덤이 축조된 시기, 6. 승려 쇼타이의 코무덤 공양글 및 공양법회 주관. 히데요시의 브레인, 슈타이는 승려였지만 명나라와 강화교섭에도 참여했고 외국 사신의 통역과 외교문서를 작성한 두 침략전쟁이 확실한 증인입니다. 이처럼 침략전쟁과 코무덤에 관여한 인물들이 남긴 기록물 외에는 전해 들었거나 후세의 원서를 가공한 소설에 불과하므로 귀나 코무덤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유재란 때 귀와 코를 묻었다라고 언급한 자료는 1597년 9월 27일 다이고사의 승려 주고가 쓴 일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승려 주고는 코무덤 축조와 관련해서 일체 관련한 바 없기에 임진왜란 당시 귀와 정유재란 때 코를 혼용해서 떠돌던 소문을 일기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코무덤 축조 날짜도 틀리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원시에는 정유재란 때인 1597년 8월 당시 남원성을 방어하던 병사와 주민 등 1만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정유재란이 끝난 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만여 명의 시신을 모아 무덤을 만들었는데 시신들은 하나같이 코가 없었다고 합니다. 1964년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으로 이전하여 1971년에 정화 작업을 시작하여 1979년 사적 제272호 만인의 총을 완공했습니다. 남원 만인의 총에 대한 KBS 전북의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죠. 도민체전이 열리는 남원의 만인의 총은 정유재란 당시 왜군으로부터 이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한 관군과 백성 만여 명의 영혼이 잠든 곳입니다. 전라도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숭고한 정신이 깃든 만인의 총을
서창석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바다의 성이라니 가당치도 않는. 당시 일본 안양사 주지였던 승려교내는 종군의사로서 조선에 들어와 1597년 8월 16일자 조선 1일기에 남원성 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한 사람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죽여서 생포한 자는 없었다. 눈 떼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알 수 없는 이 세상살이 모두 죽어서 사라지는구나. 일본군들은 성 안에 있던 병사와 백성들을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이고 코를 잘라 군감찰에게 코 영수증을 받았고, 코는 소금에 절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는 일본으로 보내 전공을 확인받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장수들에게 코 감사장이란 서신을 보내 전투를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데 한나라 안에서 지자체별로 귀무덤과 코무덤이라니요. 우리 선조 코무덤 원원들께서 통탄할 일이지요. 정유재란 당시 히데요시는 분명히 코를 잘라보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전공에도 인증되지 않는 귀를 자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귀가 섞여 있었다면 항명죄로 처벌받았을 것이기에 실수로라도 귀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토시 무덤은 귀가 아닌 코무덤으로 봐야 합니다. 언론의 왜곡된 귀무덤 보도와는 다르게 남원시에서는 당당하게 교토시 코무덤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남원 시민과 남원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교토시 코무덤 이장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2004년 2월 28일 사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 수집 영수증에 사천 선진성 전투가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였는데 고 영수증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1597년 8월 남원성 전투에서 북문 공격을 총지휘했고 10월 말에는 사천회성에 주둔하면서 시마즈 가문서에 남긴 코백이 기록입니다. 사천 신성 전투에서 명, 조선군 38,717명을 토벌하여 이 사체로부터 코를 잘라 10개의 큰 통에 넣고 소금에 절여 본국에 보냈다. 남원성 전투에서 코베기를 명령한 경험이 있었기에 숫자는 과장되었을지언정 코를 베어 본국에 보냈다는 기록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부정한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 잘린 코가 사천시에서 귀무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천시 무덤이 남원시에 안장되었더라면 언론 보도와는 상관없이 코무덤 위령비가 세워졌을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천시는 다른 지역에서 코를 잘린 원혼들을 위해서라도 위령비 비문을 코무덤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천시는 충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연구 탓하지 마시고 왜 교토시 코무덤인지 남원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연구가 그렇게 필요한지도 물어보세요. 일본도 처음에는 교토시 코무덤이라고 하다가 1979년 안내판에 귀무덤으로 왜곡하여 표시하였는데 한일 사학자들의 지적에 따라서 2003년에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고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귀무덤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남원시 사례처럼 사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께서 진정한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왜곡된 위령 비문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